안녕하세요. 올해 제 나이 55이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애 아버지하고 갈라선 지는 올해로 17년 됐네요. 레어 고모의 중매로 제 나이 23살에 애 아버지를 만나서 혼인했고 제 고향은 부산인데 애 아버지는 군 소재지에서 농협에 다니고 있어서 혼인 후에 군 소재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군 소재지 중에서도 제가 살던 곳은 전체 가구가 50가구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애 아버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머리는 있었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이끌어줘서 고등학교까지는 마치고 나중에는 돈 벌어서 2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농협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애 아버지는 가정을 돌볼 줄도 모르고 자식을 사랑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5일은 휴대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동네 입구에서부터 혼자 소리를 지르고 혹시 돌부리에라도 걸려 넘어지면 바닥에 드러 누워 쌍욕을 하고 제가 진짜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애가 잠든 시각 다 늦은 밤에 들어와서는 애가 자든 말든 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는 애를 두드려 깨워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기회 인사도 안 하는 후레자식이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자다가 놀라서 일어나 술 마신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한다고 애를 잡고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잘 못했습니다 소리할 때까지 애를 잠을 안 재웠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어야지요.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목소리만 들리면 애가 벌벌 떨 정도였으니 너도 애 아버지 들어올 시간만 되면 간이 벌렁거려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제가 그래도 양반이다 하겠습니다. 젊은 혈기의 이 여자, 저 여자는 얼마나 찝쩍거리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심심하면 농협 앞에 있는 다방에 가서 다방 아가씨들 허벅지를 자기 다리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고요.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술자리에 아버지를 데리러 가면 옆에 있는 술집 아가씨 옷 속에 손을 쑥 집어넣고 제가 보고 있든 말든지 할 짓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보기에 민망해서 돌아서 나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라며 애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재수씨 죄송합니다 하곤 했습니다. 다른 집 남자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하필 우리 고모는 저를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마음고생을 시키는지 원망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아무리 내가 마음고생을 해도 애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겠다 생각만 하고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인다고 제가 이래도 흥절해도 등하고 있으니 일기의 아버지는 제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도 되는 줄 아는지 동네 부끄럽고 집안 망신시키는 줄도 모르고 지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다방 아가씨나 술집의 아가씨 옷 속에 손 넣고 주무르는 것까지는 그냥 안 본 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 아버지가 동네 과부하고 바람이 나서 그 집을 나지고 밤이고 들락거리는데 내가 정말로 동네 사람들 보기도 휴대 너무 부끄럽고 집 애들 우리 집에 보기에도 진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 흉한 짓은 애아버지하고 과부가 했는데 부끄럽기는 저만 부끄럽고 그 과부나 애아버지는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당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리는 또 얼마나 만들어내는지요. 시골집 담장도 낮고 방 안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담장을 넘는 것은 일도 아닌데 밤이고 낮이고 그 짓을 해대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동네 사람들이 욕한다 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누가 욕하냐고 데리고 오라고 난리를 치고 보란 듯이 바깥에서도 그 과부 엉덩이를 주무르고 둘이 사이좋은 부부라도 되는 것처럼 다녔습니다. 탈만 인간의 탈을 썼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는 손톱 많지도 않지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애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그 과부는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며 질투를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고 담장 너머로 던지면서 제 기를 채웠습니다. 나중에는 둘이 무슨 약속을 하고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애 아버지가 집에 와서 저보고 갈라서 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갈라서고 나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하나 분명히 아들 안 준다고 할 텐데 어찌하나 싶어서 저는 갈라서는 것만은 하지 말자고 저는 잘 못한 것도 없이 잘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나는 갈라서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애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네 꼴도 보기 싫고 네 때문에 내 인생에 낙이 없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여자도 많은데 하필 네 같은 것을 만났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당신은 애 아버지고 나는 애 엄마인데 애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 새끼도 필요 없으니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진짜 사람도 아니구나. 휴대 저 사람은 핏줄이고 가족이고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안 줄 거라는 생각은 턱도 없는 제 착각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귀한 것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자에 미쳐서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식은 귀찮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로지 술 마시고 여자 피고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위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애 데리고 혼자 나와서 사는 것이 막막했지만 다시는 애 아버지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애 보기도 미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 안 보여줘도 되니 오히려 다행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을 데려가라는 말에 더 말할 것도 없이 갈라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갈라서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으라고 하면 도장 찍었고 짐 싸고 나가라고 해서 애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똑똑한 사람들처럼 위자료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조금 쥐어준 돈으로 아들 나이 12살에 집을 나와서 저는 제가 살던 부산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남의 식당에서 2년 넘게 일을 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월세로 작은 식당을 내고 그 식당을 키워서 조금 더 큰 식당을 하고 저는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이 안 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도 아들 안 보고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힘들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고 하루하루 큰일 없이 보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과부인 것을 알고 주변에서는 남자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유지부동이었습니다. 애 아버지한테 워낙 대여서 남자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한 애이지만 아들은 참으로 똑똑하게 잘 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있어서 한때 잠깐 방황도 했지만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더니 공무원 7급에 합격해서 나라시라는 사람 됐습니다. 아이가 키가 크고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것이고 자식을 내팽긴 사람들은 꿈에서도 생각 못할 것입니다. 아들 다 키워놓았고 제가 하는 식당도 자리를 잡았으니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고은장 만나서 귀한 손주만 태어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구나 생각이 들었지요. 아들이 직장을 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배운 애라 그런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야무진지요. 얼굴 보는 순간 내 가족이 될 사람이구나 느낌이 오더군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좋은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이 어떻게든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마음이었는데 혹시 내가 홀시어머니라 꺼려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아들 키웠지만 아들 이만큼 키워놨으니 이제 내 품에서 떠나도 된다. 나는 너희한테 부담 줄 마음도 없고 너희 사는데 감나라 배나라 할 줄도 모른다. 너희가 다를 배운 사람들이고 나보다 현명하니 둘만 잘 살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다. 그러니 너희 두 사람 살아가는데 나는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막상 아이들은 그것에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결혼도 결심했더군요. 이제 상견례하고 결혼식만 올리면 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데려오고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애 아버지가 제가 아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승사자를 봐도 그리는 안 놀랐을 겁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그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전보다 인상이 더 험해져서 나타나서는 그동안 잘 지냈냐, 말 한마디 없이 술 있으면 한 병 내와라 하더군요. 그래도 식당에 온 손님이니 소주 한 병하고 간단한 안주거리를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묻고 싶지도 않고 여기는 뭐 타러 왔냐고, 이거 먹고 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을 위인인가요? 이미 술을 어디서 마시고 와서는 웬 잡놈 만나서 팔자 고쳤나? 신수가 환해졌네. 콧방귀를 뀌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갈라선 지가 언젠데 지금 다시 찾아왔냐고요. 그랬더니 애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니하고는 남남이지만 내 아들하고는 한 핏줄 아니냐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 잡놈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나 싶어서 애비가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냐고, 부자지간이면은 진즉에 다 끝났다고 했지요. 핏줄이라는 것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 맘대로 끊으면 그거는 후레자식이지라고 하면서 제 귀한 아들한테 육지거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아들 보고 갈 테니까 아들 데리고 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식사도 다 못 끝내고 일어서시더군요. 저는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식사 값도 안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남 장사하는데 와서 이게 무슨 행패인지요. 불안당도 아니고 제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어서 일어나 가라고 저는 애 아버지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잡놈이 안 나오려고 버티는 바람에 식탁 위에 있는 반찬 그릇이며 술병이며 죄다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때 아들과 만나는 여자가 같이 들어왔어요. 저는 새아기 될 사람한테 영 못 보일 것을 보였다 싶어서 아무것도 아니니 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잡놈이 술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면서 너는 아버지를 보고도 인사할 줄도 모르냐 하는 겁니다. 옆에 아들 애인은 아버님이야?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신경 쓸 거 없다, 둘이 어서 나가거라 했죠. 그랬더니 이 잡놈이 나가기는 어딜 나가냐고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술이나 한 잔 따라보라고요. 아들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아들도 한심한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술 마시고 와서 고함 지르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난 것 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면서 인사하고 술을 따르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새아가 될 사람 앞에서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나가라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잡놈이 나보고 육지거리를 하며 간댕이가 쳐부었냐며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아들이 보다 못해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다가가더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내 귀한 아들한테 손찌검을 한 겁니다. 뺨을 한 대 올리고 아들이 쳐다보니 뺨이며 머리며 지 손이 가는 대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새아가 될 사람이 너무 놀라서 소리치고 왜 이러시냐며 하지 마시라고 말리니 이 년은 뭐하는 년이냐고 새아가 될 사람한테도 육지거리를 하더군요. 저 그때 꼭지가 돌고 눈앞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한평생 아들한테 알사탕 한 개 갖다 준 적 없는 잡놈이 어디서 내 아들을 때리고 내 새아가 될 사람한테 잡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수기에 꽂는 파란색 큰 물통이 보이길래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인간 어리며 얼굴이며 사정없이 패줬습니다. 아들이 말리려고 하기에 너는 모른 채 하고 있어라. 이거는 이 잡놈하고 내 일이다 하고는 계속 패줬습니다. 이 잡놈 가만히 두면 내가 이 잡놈 자식이라고요. 지가 때릴 줄만 알았지.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었던지 맞기 시작하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자한테 미쳐서 아들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내칠 때는 언제고 어디 와서 아들 타령이야.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산짐승도 지 자식은 거둘 줄 안다. 짐승 새끼보다도 못한 것이 어디서 내 아들한테 손을 대. 우리 새아가한테 육지거리를 해. 너 오늘 사람 잘 못 건드렸다.
더 한 번만 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서 애빙이 어쩌니 짓거려 봐라.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못 처먹게 주댕이를 아작내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것이다. 이 잡놈아. 그랬더니 이놈이 밖으로 기어나가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드러눕더라고요. 코뼈가 부러졌는지 어쨌는지 코에 코피가 흐르고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꼴도 보기 싫어서 주방으로 가서 간장 한 바가지, 고춧가루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잡놈 얼굴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이 간장은 젊었을 때 여자랑 놀아나서 온 동네 망신 다 시킨 값이고, 이 고춧가루는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짐승보다 못한 놈한테 주는 매운맛이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이놈아. 온 상가 사람들 다 모여들고 지나가던 사람들 구경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새아가 될 사람한테는 못 볼 꼴 보여서 참으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주고 나니 여태껏 쌓였던 것 싹 풀리고 속에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말로는 다 못합니다. 그 놈은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맴다고 뒹굴거리고 경찰 부르라고 난리를 치고 혼자 오만 미친 짓은 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이놈아.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경찰한테 불려가도 다음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줄 것이다 그러고 저는 가게 문 닫고 아들이랑 새아가 될 사람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한테는 너무 볼 면목이 없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오늘 일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너희는 너희 둘만 생각하고 휴대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저 놈은 앞으로도 내가 상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아들과 새아가 될 사람이 울더군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울고 나니 정신 수양하고 나온 사람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결혼식을 잘 올렸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잡놈은 그 후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하기사 어딜지가 다시 오겠습니까? 다음에 오면 2배로 갚아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쓴다고 컴퓨터 앞에서 일주일은 씨름했는데 다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도 저 얘기 보시고 후대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용기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